아래 직렬회로에서 시정수가 0.03초, 저항이 14.75일 때 코일의 인덕턴스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아래 직렬회로에서 시정수 타우다라고 하는 것은 R분의 L 초입니다. 문제에서 L을 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L은 타우 곱하기 R 되겠죠. 0.03 곱하기 14.7 하게 되면 44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인덕턴스는 441 미리 헨리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삼상회로에서 각 상의 전압이 다음과 같을 때 A상의 영상분 전압 V0는 약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상분 V0다 라고 하는 것은 3분의 1에 VA 더하기 VB 더하기 VC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3분의 1에 여기 있는 것을 다 더하라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럼 VB는 0이니까 생략하고 60에서 10 빼면 50 되겠다. 그죠? 50 플러스 J에 12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는 계산해 보면 50을 3으로 나누면 16.666 이렇게 67 나와요. 플러스 J에 120을 3으로 나누면 40 되겠더라.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함수의 라플라스 변화는 식을 적어보면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여기에서 이 사인 함수의 세타의 합에 의한 공식을 보면 사코 코사입니다.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코 그다음에 코사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세타 이렇게 돼요. 공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여기에서 이 코사인 세타라든가 요 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은 그냥 상수값이에요. 세타에 의해서 정해지는 상수값,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사인 오메가 t는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에 오메가가 되고요. 그렇죠? 여기에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에 s가 되고요.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럼 얘를 다시 한번 묶어보면 분모가 똑같네요. 그죠? s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에 여기는 오메가 코사인 세타 플러스 s의 사인 세타다라고 쓸 수 있겠죠.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AB 사이의 합성 저항은 몇 옴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합성 저항을 구하기 위해서 회로를 약간 변형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2옴, 2옴, 2옴이 Y로 되어 있죠. 그죠? Y를 델타로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럼 Y를 똑같은 저항 Y를 델타로 하게 되면 3배가 됩니다. 그럼 2옴이니까 6, 여기도 6, 여기도 6 되겠네요. 맞죠? 자, 그랬을 때 자, 여기 볼게요. 6옴 2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네요. 똑같은 게 2개가 병렬 연결되면 저항값은 반이 되죠. 3옴. 여기도 마찬가지로 6옴과 6옴이 병렬 연결되어 있네요. 얘도 3옴. 여기 보시면 얘도 똑같은 거 2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3옴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회로를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3옴, 여기에 3옴, 그리고 여기에 3옴. 그렇죠? 그런데
얘와 얘는 직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 두 개를 그냥 더하면 되겠죠. 그럼 여긴 6옴. 여기는 이렇게 없앨 수가 있겠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회로는 이 A와 B 사이에서 3옴과 6옴이 병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한 것 분의 곱한 것 하게 되면 2옴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네요. 답을 찾아보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회로에서 저항 20옴에 흐르는 전류는, 즉 20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여라 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K, CL에 의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요점의 전위를 제가 편의상 V다 라고 볼게요. 그랬을 때 자, 이렇게 흐르는 전류 더하기 이렇게 흐르는 전류 더하기 이렇게 흐르는 전류의 합은 뭐예요? 0이죠. KCL에 의해서. 즉 임의의 한 점의 모든 전류의 합은 0이다 라는 것을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먼저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저항은 5 분의 전위차는 V에서 25, 그러니까 V-25가 되고요. 플러스 이렇게 흐르는 전류 5A인데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5 더하기 이렇게 흐르는 전류 이 부분을 우리가 기준전이다 라고 보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V이고요. 여기는 20이기 때문에 20분의 V 이퀄 얘가 0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식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이 양쪽에 20을 곱해 보겠습니다. 20을 양쪽에 똑같이 곱하면 4 나오네요. 그죠? 4V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여기다가 20 곱하면 100 플러스 V 이퀄 0 됩니다. 그럼 5V는 넘어가서 200 되기 때문에 V는 40V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점의 전위가 40V이고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는 얘기죠. 전류 I는 저항은 20이고요. 전위차는 40 되기 때문에 2A의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I1, I2, I3가 다음과 같고 G3가 1옴일 때 부하 전체에 대한 복소 전력은 약 몇 볼트 암페어인가? 그럼 여기에서 이 복소 전력, 즉 피상 전력 PA다 라고 하는 것은 전압 곱하기 전류에서 둘 중 하나의 공액을 취함으로써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I1에 흐르는 전류는 2의 마이너스 6분의 파이는 30도죠. 2의 각도 마이너스 30도라고 쓸 수 있고요. I2에 흐르는 전류는 5의 30도가 되겠죠. 5의 각도 30도가 되고 I3는 5A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흐르는 전류는 5의 각도 0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임피던스 G3가 얘가 1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양단의 전압을 보면 임피던스의 전류를 곱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5 곱하기 1 하게 되면 5V가 되겠네요. 이 전압원의 크기는 5의 각도 0도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복소 전력을 구하기 위해서 전체 전류를 구해보면 다 어떻게 더해 주시면 되겠다. 더해서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시면 11.06 플러스 J 1.5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복소 전력은 전압은 5가 될 것이고요. 전류는 공액을 취하면 여기 플러스면 마이너스를 해주시면 되겠다. 11.06 마이너스 J 1.5 해서 계산을 해보면 55.3 마이너스 J의 7.5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55.3은 유효전력, 7.5는 무효전력이고 이 전체가 바로 복소전력으로서 P상 전력이 되겠죠.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R이 8옴이고 오메가 L이 6옴의 직렬 회로에서 비정연파 전압이 다음과 같을 때 회로에서 소비되는 평균 전력은 얼마인가? 즉 소비 전력을 구하여라 라는 거죠. 그럼 소비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I제곱 R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임피던스 G1 기본파에 대한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오메가 L 되기 때문에 8 플러스 J 6이 되고요. 절대값은 루트 8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을 하시면 15옴이 됩니다. 그렇죠? 자, G3는 즉 3고조파에 대한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3 오메가 L이죠. 그래서 8 플러스 J 18 됩니다. 이거를 계산해 보면 약 19.8옴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8의 제곱 더하기 18의 제곱의 루트를 씌우면 약 19.8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I1 구해볼게요. I1 기본파 전류는 기본파 임피던스분의 기본파 전압이 되겠죠. 10분의 보시면 200대네요. 20A예요. 그렇죠? 자, I3 한번 볼게요. G3분의 V3가 되겠죠. 19.8분의 전압이 100이에요. 계산을 우리가 간소화하기 위해서 얘는 거의 20이잖아요. 그죠? 그럼 20분의 100 하면 거의 5A예요. 그죠? 거의 5A다. 자, 그랬을 때 소비 전력은 I제곱 R 20의 제곱 곱하기 R 8 더하기 5의 제곱 곱하기 8 요거 계산해 보면 3400와트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더라. 이거 정확히 계산해 보면 3405 정도의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평형 삼상 삼선식 회로에서 부하는 Y결선이고 선간전압이 100 루트 3 각도 0도일 때 선전류 20에 각도 마이너스 120도였다면 Y로 된 부하 한 상의 임피던스는 약 몇 옴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의 내용을 회로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먼저 선간 전압은 100 루트 3의 각도 0도 되고요. 선 전류는 20의 각도 마이너스 120도가 됩니다. 그럼 Y결선에서는 선간 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이고 위상이 30도가 앞섭니다. 선 전류는 상전류와 같습니다. 그럼 이로부터 상전압은 요거 루트 3분의 1배가 되겠죠. 100에 각도 마이너스 30도가 돼요. 그래야지 선간전압은 상전압보다 루트 3배가 크고 위상이 30도가 앞서겠죠. 자, 상전류는 선전류와 같아요. 20의 각도 마이너스 120도. 그렇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뭐예요? 임피던스라고요. 임피던스는 상전류분의 상전압이죠. 그럼 얘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100을 20으로 나누면 5가 되고요. 각도 마이너스 30을 마이너스 120으로 나누면 올라가죠. 그죠? 90이 되겠다. 그렇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T형 회로의 임피던스 파라미터 G22의 값은 T형 회로에서 임피던스 파라미터의 값을 보면 G11, G12, G21, G22에서
G11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얘가 G11, 그러니까 G1 플러스 G3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G22가 됩니다. G22. 여기는 G2 플러스 G3가 되고요. 이 G12와 G21은 같습니다. 이것으로 같다. G3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문제에서는 이 G22의 값을 묻고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아래 직렬회로에서 직류전압에 급히 가했을 때 스위치를 닫은 후 3초 1대의 전류값은 직류전원은 10V이고 R은 1옴, L은 3헨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RL 직렬회로에서 전류 IT라고 하는 것은 공식에 의해서 R분의 2에 1-2의 마이너스 L분의 RT가 됩니다. R의 값은 1옴이고요. 전압은 10V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10에 1-2의 L분의 R, L분의 R, 3분의 1이네요. 마이너스 3분의 1 T가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는 이 T 값에 얼마를 넣었을 때? 3을 넣었을 때, 즉 3초일 때의 전류를 묻고 있죠. 그럼 여기에다 3을 넣게 되면 얘는 1-2의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이 값이 0.632가 돼요. 그럼 0.632에다가 10을 곱하게 되면 전류는 6.32A 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보기에서 답 찾아보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태 방정식에 대한 특성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 특성 방정식은 Fs equal Si-A라고 하는 행렬에 요 디터미넌트가 0이 되는 이 식을 우리는 특성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먼저 Si-A다 라고 하는 행렬을 구해보면 S는 S에 1, 0, 0, 1, 마이너스 A라는 행렬은 0, 1, 마이너스 3, 4가 되고요. 계산을 해보면 S에서 0 빼면 S가 되고요. 0에서 1 빼면 마이너스 1, 0에서 마이너스 3 빼면 3 되고요. S에서 4를 빼면 S-4가 됩니다. 그럼 디터미넌트 Si-A다 라고 하는 식은 얘와 얘를 곱한 거 S에 S-4 빼기 얘와 얘를 곱한 거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 되겠죠. 이퀄 0 될 것이고요. S의 제곱 마이너스 4 S 플러스 3 이퀄 0 이것이 특성 방정식이 되며 답은 2번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구하지 않으셔도 A라는 행렬에서 보시면 얘를 이렇게 거꾸로 보시면 얘가 특성 방정식이 되면 S의 제곱 여기가 플러스면 마이너스가 돼요. 4S 마이너스면 플러스가 됩니다. 3 이퀄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게르프 전달함수에서 근궤적이 J 오메가축과 교차하는 점은 먼저 특성 방정식을 구해 주셔야 됩니다. 특성 방정식 FS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K 값만 이렇게 내려오시면 되겠죠. 그렇죠? S에 S 플러스 4, S 플러스 5 플러스 K에 이퀄 0이다 라는 식이 됩니다. 전개를 해보면 S의 세제곱 플러스 9S의 제곱 플러스 20 S 플러스 K 이퀄 0 됩니다. 그럼 이것을 루스판별표로 우리가 보면 S의 세제곱, S의 제곱, S의 1, S의 0 됩니다. 개수가 1, 9, 20K 1, 9, 20 K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가 0, 0이겠죠. 그럼 여기도 0 되겠죠. 여기가 0이면 여기 1로 내려옵니다. 여기에 K가 돼요. 자, 그럼 여기는 9분의 이렇게 곱한 거 180
마이너스 이렇게 곱한 거 K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J 오메가 축과 교차하는 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S 평면에서 J 오메가 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J 오메가 축이죠. 그때 우리가 K 값을 변화시켰을 때 근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근이 여기 있으면 안정이고 근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불안정이 되는 거고 얘가 J 오메가 축에 걸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임계 상태인 거죠. 그럼 제1열의 부호가 바뀌면 즉 얘가 음수이면 불안정 되는 거고 얘네들이 다 양수이면 안정이 되는 거죠. 0일 때가 안정과 불안정의 경계 상태이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0이 되면 된다는 얘기죠. 0. 그럼 얘가 0 되기 위해서는 K값이 얼마면 돼요? K값이 180이면 돼요. 그렇죠. K값이 180이다. 그럼 K값은 180이면 여기는 180이 되고요. 여기는 뭐가 된다고요? 0 되고요. 여기는 이제 180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보조 방정식을 보시면 S에 대한 2차예요. 9S 제곱 플러스 180이죠. 180 이퀄 0 됩니다. 자, 다시 보시면 9로 나눠주면 S의 제곱 플러스 20 이퀄 0 되고요. 자, 이로부터 S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0 되겠죠? 네, J가 들어가야 되겠네, 그죠? J에 플러스 마이너스 J 루트 20 해야지 이 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다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J에 루트 20이라는 거 하는 값이 4.48이에요. 4.48 뭐가? S 값이. 자, 따라서 J 오메가 축과 교차하는 점 여기 그리고 여기란 얘기예요. 여기는 플러스 J 4.48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J 4.48이 된다라는 거죠.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fs의 식을 역 라플라스 변환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식을 역 라플라스 변환하기 위해서 약간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s의 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5 대신에 제가 4 플러스 1이다 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s 플러스 2 플러스 2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이렇게 얘가 s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1이죠. 그럼 제가 편의상 1의 제곱이다 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여기는 s 플러스 2라고 적고요. 요거 하나 또 남았네요. 더하기 2에 제가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s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에 1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럼 여기에서 s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에 s 맞죠? 뭐예요? 코사인 t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s 플러스 2랑 s 대신에 s 플러스 2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2에 마이너스 2t 될 것이고요. 더하기 2에 여기 보시면 s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에 1 s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에 오메가 사인의 함수예요. 사인 t 맞죠? s 대신에 s 플러스 2가 들어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의 마이너스 t가 곱해지게 됩니다. 그럼 해당 식에서 똑같이 2의 마이너스 t를 묶게 되면 코사인 t 플러스 2의 사인 t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블록 선도에서 전달 함수를 구하여라.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이제 루프가 됩니다. 루프를 보시면 하나밖에 없네요, 요거.
그쵸? 하나밖에 없습니다. 4 마이너스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 그럼 얘 자체가 그냥 시그마 L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시그마 G의 1-루프를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G라고 하는 것은 순방향 이득, 즉 입력에서 출력으로 가는 길, 요거네요. 요거 하나 있습니다. 2 곱하기 4, 8에 1 마이너스 이 루프는 얘랑 만나요. 즉 이 루프라고 하는 것은 만나지 않는 거예요. 이 경로와 만나지 않는 루프는 없기 때문에 0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길이 있네요. 그렇죠? 5 곱하기 4, 20. 얘도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 이 루프는 얘랑 또 만나요. 만나지 않는 것은 없기 때문에 0 돼요. 그럼 얘는 두 개 더하면 28 돼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MS는 1 마이너스 시그마 L1 플러스 시그마 L2 마이너스 시그마 L3인데 L2, L3가 없잖아요. 그죠? 시그마 G의 1 마이너스 루프. 계산을 해보면 1 빼기에 빼기 4니까 이제 더하기 4가 되겠다. 에 28. 네, 계산해보면 5분의 28 되겠다. 답을 찾아보시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논리회로에서 출력 X는 논리식을 보면 자, 여기는 플러스고요. 여기는 곱하기네요. A 더하기 B. 그럼 출력 X다라고 하는 것은 A 더하기 B에다가 뭐를? B를 곱하라 이런 얘기네요. 보시면 A, B 플러스 B, B가 되겠죠. 그럼 PB는 그냥 우리 B라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얘를 B로 묶으면 A 플러스 1에 B가 되겠죠. 1 더하기 뭐는 무조건 다 1이란 말이에요. 이게 1이 되기 때문에 얘는 B가 되겠네. 보기에서 답 찾아보시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G, J, 오메가의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나이퀴스트 선도를 도시한 것은 단 K는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함수를 S의 함수로 한번 적어보면 G, S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J 오메가 대신에 S를 쓰면 됩니다. S에 S 플러스 1분의 어떤 K 값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나이퀴스트 선도에 대해서 그려보면 분모에 여기에 제가 K항이다라고 볼게요. K항. S에. 그럼 여기는 S의 0승, S의 1승, S의 2승, S의 3승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얘가 S의 1승인 거죠. S의 1승 여기에요. 그러니까 얘는 의미하는 것이 요 S의 항은 이건 뭐냐면 출발을 어디서 하느냐라고 보시면 돼요. 출발을 어디서 하느냐. 자, 그 다음에 이 괄호의 개수.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하면 괄호가 지금 1개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으면 괄호가 2개 있는 거고. 이 괄호의 개수가 지나가는 면의 개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면의 개수. 통과하는 면의 개수. 그럼 얘는 S의 S 플러스 1분의 K니까 출발은 여기서 하고요. 자, 원점으로 갈 건데 다 한 개의 면을 통과한다고 이렇게. 만약에 여기 한 개가 더 있었으면 예를 들어 얘가 한 개가 이렇게 더 있었으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한 개가 또 더 있었으면 얘는 세 개의 면을 통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하나, 둘, 세 개. 근데 해당 문제에서는 S, 출발은 여기서 하고요. 괄호가 한 개니까 한 개의 면만 통과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러한 모양. 모양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이러한 모양은 2번밖에 없어요. 그렇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산 시스템에서 안정도 해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배운 게 시간의 함수라는 것이 있고 라플라스의 함수인 fs가 있고 그 다음에 지변의 함수인 fg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S의 함수, 즉 라플라스의 함수는 S평면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S평면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는 J 오메가 축이고 이 특성근이 이 좌반구에 있을 때는 안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성근이 우반구에 있을 때는 불안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G 변환인 즉 이산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평면에 지평면에서 단위원을 그려놓고 단위원이 뭐예요? 크기가 1인 이러한 원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안정은 이 단위원 내부에 있으면 얘가 안정이고요. 근이 단위원 바깥에 있다라고 하면 얘가 불안정이 됩니다. 문제 보기에서 보시면 특성방정식의 모든 근이 지평면 단위원 내부에 있으면 안정하다. 그렇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보드선도의 이득선도를 갖는 제어 시스템의 전달함수는 이 보드선도를 보고 이 전달함수를 구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꺾이는 점입니다. 자, 여기에서 꺾였죠. 그렇죠? 근데 어디로? 아래 방향으로 꺾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한번 꺾였어요. 근데 어디 방향으로? 아래 방향으로 꺾였다라는 것과 자, 시작. 즉 주파수가 0일 때 0.01은 뭐 거의 0에 가까운 거죠. 0일 때 이득이 20이다.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더라. 그럼 전달함수 GS는 모양이 어떠한 모양이 되느냐라고 보았을 때 자, 얘네들이 아래 방향으로 2번 꺾였어요. 그럼 여기 괄호가 아래 방향으로 2개, 분모에 2개 이렇게 생겨요. 위쪽으로 꺾이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괄호는 위에 분자는 없어요. 근데 상수값 우리 K가 되고요. 자, 모양은 AS 플러스 1, BS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이거죠. 2개니까. 3개면 뭐 CS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먼저 K를 볼게요. K. 자, 0.01이면 S 값이 그냥 0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얘가 0이잖아요. 그럼 얘가 S 값이 0이면 이 GS다라고 하는 값은 그냥 K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득은 20 로그 G의 절대값이잖아요. 이거 K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얼마였어요? 얘가 지금 20dB였다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20dB라고요. 그럼 얘가 20dB가 되기 위해서는 이 K 값이 10 돼야 돼요. K는 10 된다 이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자 꺾인 거 볼게요. 이거 0.1에서 꺾였어요. 맞죠? S가 어디에서? 실제는 뭐 J오메가가 0.1에서 꺾였어요. 이 꺾이는 거는 실수부와 허수부가 같을 때예요. 얘랑 S가 0.1일 때 이 값과 이 값이 같다고요. 그럼 얘가 0.1일 때 1이 되려면 1과 같으려면 A는 얼마여야 돼요? 얘는 10이어야 돼요. 그죠? 10 곱하기 0.1은 1 되니까. A는 10이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된다고요. 10 S 플러스 1.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얘 꺾였어요. 그죠? 어디에서? S가 1일 때. 그쵸? 그럼 요 S가 1일 때 얘와 얘가 같으려면 B가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1 들어가야죠. 그죠? 1 곱하기 1은 1 되니까. 따라서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요 GS는 요거부터 적을게요. S 플러스 1. 그 다음에 요거 10S 플러스 1 분의 10 되더라.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블록선도의 제어 시스템에 단위 계단 함수가 입력되었을 때 정상 상태 오차가 0.01이 되는 A의 값은
여기에서 입력이 단위 계단함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이 단위 계단함수일 때 오차 ESS다라고 하는 것은 1 플러스 KP분의 1 되고요. 이때 KP라고 하는 것은 위치 편차상수로서 리미트 S를 0으로 보냈을 때 이 GS가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이 오차가 0.01이다. 오차가 0.01이다. 얘가 0.01이 되려면 얘가 100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게 0.01이죠. 그럼 100분의 1 되고 1 플러스 KP분의 1 되기 위해서는 이 KP 값이 99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1 더하기 99분의 1이 100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리미트 S를 0으로 보낼 때 이게 GS잖아요. S 플러스 A분의 19.8 돼요. 그죠? S를 0으로 보내면 이 값이 얼마가 돼요? A분의 19.8 되겠죠? 그럼 이것이 99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럼 A는 99분의 19.8 되어서 이것이 이제 0.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A가 0.2가 되면 KP 값은 99가 되고요. 오차는 0.01이 된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블록선도에서 A에 해당하는 신호는 해당 블록선도에서 우리가 각각에 대한 신호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 부분은 기준 입력입니다. 그러니까 보기에서 우리가 번호로 쓰면 이 부분이 3번 되겠죠. 기준 입력.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동작 신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번.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조작량이라고 하죠. 조작량. 1번. 그리고 이 부분은 제어량이죠. 2번. 제어량. 문제에서 이 부분을 묻고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의 제어량이 되겠습니다.